안녕하십니까. 저는 컴볼트 코리아에서 제품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IT 인프라의 현대화에 따른 인텔리전트한 통합 데이터 보호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비즈니스는 온라인 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인프라도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어떤 기술과 기능들을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전략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플랫폼은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IT를 접했을 때 대형 호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중심으로 IT 인프라가 운영이 되다가 비즈니스를 좀 더 빠르게 접목하기 위해서 유닉스, x86 형태로 발전 진화하였었고요. 최근에는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들을 도입하면서 좀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IT 서비스 플랫폼이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소스와 관련된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90% 이상이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IT 인프라의 현대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 주요 용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의 현대화가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주요 용도인데요. IT 인프라의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닉스의 리눅스, U2L과 같은 다운사이징, 아니면 레가시 아키텍처의 변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 도입,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 최근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도입 등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커머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스케일링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장애에 대한 대비 부분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리던던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들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IT 인프라의 현대화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 때문에 IT 인프라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IT 인프라의 현대화를 구축하지만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 TCO가 절감되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인프라의 변화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 그리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의 향상들도 IT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서 구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IT 인프라의 현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온프라미스 환경, 레가시 환경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새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벤더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좀 더 최근에 빠르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컨테이너 환경, 이런 다양한 IT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시게 되는데 어느 한 가지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IT 서비스 플랫폼이 공존하면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 IT 인프라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어떠한 기능들을 해야 될까요?
사일로 형태의 레가시, 가상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백업받고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의 IT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온프라미스 환경은 다양한 유닉스 환경, 윈도우즈 환경, 리눅스, 그리고 오라클과 시퀄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가상 환경은 VMware나 하이퍼V 또는 최근에 뉴타닉스와 같은 HCI 플랫폼 또는 KVM, 오픈스택 이런 다양한 가상 하이퍼바이저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SQL, 몽고DB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위한 하둡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또는 오라클 클라우드, 알라바마 클라우드, IBM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컨테이너 환경도 처음에는 도커 엔진을 사용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것들을 상용화하고 있는 레디엣의 오픈시프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들 이러한 다양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스 플랫폼에서도 세일즈포스로 비롯되는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오피스 365와 같은 개인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협업을 위한 툴들 이러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복잡성을 제거하면서 운영하는 것들이 백업 솔루션에서 요구받는 요구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볼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IT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5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온프라미스, 가상화, 오픈소스,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백업 기술과 기능들이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프라미스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OS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백업 보호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장성이 있는 백업 아키텍처를 구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전체 중앙에서 백업 시스템들을 관장하는 마스터 서버, 그리고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디어 서버, 그리고 실제로 백업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백업 대상들이 늘어갈수록 미디어 서버를 늘려가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백업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겠고요. 클라이언트와 백업 시스템 간의 연결 통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SAN,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실 파이버 채널 SAN이나 네트워크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백업받고자 하는 데이터가 흘러가기에 충분한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채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백업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백업받는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업 시스템에서 2010년대 전후로 해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기술은 중복 제거라고 하는 디듀플리케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중복 제거는 어떤 백업 대상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개진 데이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유니크한 부분만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백업 저장소를 10배에서 20배 이상 전략할 수 있는 부분, 클라이언트에서 백업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줄여서 백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중복 제거에 담겨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한 곳에서 저장하던 데이터를 장애에 대비해서 원격지에 소산 보관하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리플리케이션은 전통적으로는 테이프에다가
국제본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사람이 직접 이동시키는 형태로 리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원격지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매체도 기존의 테이프 위주의 백업에서 VTL 그리고 백업 서버에 붙어 있는 다스 디스크 또는 나스 디스크,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이런 것에 구성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다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웜이라고 하는 저장 매체는 Write Once Read Manual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Write Once Read Manual이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가 한번 저장이 되고 나면 정해진 기간까지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웜 기능을 장기 보관 데이터, 뭐 국가 기록관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대비 기능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랜섬웨어에 대한 변경 불가 스토리지로 구성하는 것들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가상화는 뭐 VM웨어, 하이퍼V, 뉴타닉스와 같은 HCI, KVM, 오픈스택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환경에서 백업을 구현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하는 부분이 에이전트 리스 백업입니다. 가상화의 속성이 손쉽게 가상 VM들을 생성을 했다가 삭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관리자가 수동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백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관리 노력이 들어가서 제대로 백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업 솔루션에서는 하이퍼바이저와 연동하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그리고 스냅샷을 통해서 정합성을 보장받으면서 백업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구현이 되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혀져 있는 체인지 블록 트래킹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변경 블록 추적하는 기능과 연동을 해서 백업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전체 백업을 받고 나면 변경 블록 추적을 통해서 변경분만 빠른 시간 안에 백업을 받고 이것을 기존에 백업 받았던 것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풀 백업을 만드는 부분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구 시에는 이런 새롭게 구현된 풀 백업본을 통해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있는 크로스 하이퍼바이저 컨버전 부분은 서로 다른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의 가상 머신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VM웨어에서 백업 받은 것을 하이퍼V에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VM웨어의 백업을 AWS의 클라우드 VM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지의 재복구 환경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소스 환경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오픈소스는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포스트그레 SQL이라든가 마리아DB, 몽고DB,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을 백업받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받을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에이전트 기반의 정합성이 보장되는 백업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전체 백업과 변경 부분만을 백업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생겨서 복구할 때 전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본에 대한 스냅샷, 인스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리스토어가 아닌 백업에 대한 사본을 생성을 해서 그 사본을 가지고 바로 DB를 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중에서 특정 테이블 단위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는 백업 시스템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는 백업 데이터에 대한 소산본을 어떻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것인가, 주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됐었고요. 그 다음은 시스템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구현되어져 있는 VM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인가, 정업성을 맞추면서 백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게 됐고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던 VM들,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시 온프라미스로 가져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재복구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부분도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온프라미스에 구현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한 DR본을 클라우드에 구성하고,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쿠버네티스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와 연동해서 정합성이 보장되는 백업을 받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CSI 스토리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증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CSI 인증을 스토리지와 인증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의 정합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완벽하게 애플리케이션들을 백업받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주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구성 파일, 환경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백업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IT 환경에 대해서 컴볼트가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는지 컴볼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볼트는 1999년 연구소에서 출발한 지금 26년 동안 백업과 복구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더이고요. 100%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데이터 보호 플랫폼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벤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컴볼트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기관의 리포트로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고객들이 많이 보시는 가트너라고 하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리더 위치에 10년 동안 연속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레스터 웨이브 리포트에서는 백업 최적화 부분에서 리더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가움이라고 하는 리포트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백업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기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잠깐 이제 자랑을 해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에 따라서 플랫폼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단일 제품으로 잘 커버리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백업 솔루션에서 요구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레가시 환경, 가상화 환경,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환경, 클라우드 환경,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단일 솔루션으로 관리자의 복잡성을 없애면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은 컴볼트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컴볼트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딜리버리 모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백업 서버나 백업 저장소 스토리지를 고객이 선호하시는 하드웨어를 선택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백업 업계에서 가장 많이 구현하는 스케일업 방식의 어플라이언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가 다 되어져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도입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백업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스케일아웃 방식의 하이퍼스케일 X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프라 시스템 자체도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시스템을 늘려가는 스케일아웃 방식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백업 솔루션도 그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백업 데이터, 백업 대상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아웃 방식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보는 환경들은 기존의 회사에서 가정으로, 엣지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오피스 365라든가 팀즈와 같은 협업 툴,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컴볼트에서는 메탈릭이라고 하는 백업 애저 서비스, 백업 사스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PC에 있는 데이터들도 더 손쉽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PC에 있는 데이터를 메탈릭 사스를 통해서 손쉽게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PC가 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저희 컴볼트를 가지고 고객 환경에서 구현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IT 인프라에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컨테이너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트너 예측 보고서에 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85% 이상이 컨테이너 환경의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컴볼트가 작년 하반기에 고객과 함께 POC를 통해서 기능을 검증하고 솔루션을 납품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환경은 리눅스 기반의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 위에 셰프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저장소를 구성을 하셨고, 그 위에 다커 컨테이너 기반의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셨고, 이 위에 쿠버네틱스로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물리 리눅스 환경에서 오픈스택을 구현을 한 것이 아니라 쿠버네틱스 컨테이너 위에 오픈스택 환경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VM들은 이 오픈스택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물리 리눅스 서버 위에서 구현된 것이 아니라 쿠버네틱스의 컨테이너 위에 구축됐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환경이었었고, 다른 솔루션 벤더들은 구현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POC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백업받고 복구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은 OS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했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있는 개인 데이터들, 개별 파일들, 폴더들, 디렉토리, 그리고 볼륨들에 대해서 복구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자체 DB인 etcd, 그리고 이미지를 보관하는 레지스트리들을 보호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쿠버네티스는 팟, 어플리케이션, PV,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인 마리아DB, 마리아DB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냅샷 기반의 백업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에 있는 VM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VM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마리아DB를 정합성을 맞춰서 보호하는 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데이터 보호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랜섬웨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죠. 랜섬웨어를 통해서 해커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비즈니스화 되고 있고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업이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 보호 방안이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백업 데이터를 먼저 파괴하는 그런 랜섬웨어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는 오늘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이상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고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컴볼트가 탑재하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이상행위가 감지가 됐을 때 관리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UI를 통해서 어떤 이상행위가 발생을 했다. 평상시에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던 작업들이, IO 작업들이 갑자기 큰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어떤 이상행위, 랜섬웨어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상행위가 발견이 됐었을 때 관리자에게 메일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을 하고 관리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져겠고요. 다음으로는 백업 솔루션 자체도 랜섬웨어에 대해서 백업 데이터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볼트에서는 해커가 백업 시스템의 OS의 관리자 권한, 루트라든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더라도 컴볼트의 백업 저장소를 함부로 삭제를 한다거나 변경을 하는, 암호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볼트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백업 데이터를 라이트할 수 있고 보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불변 저장소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백업 전략으로 3-2-1 전략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사본을 2개의 다른 매체에 그리고 최소한 한 벌은 원격지에 보관하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3-2-1 전략으로 데이터를 보호하시면서 불변 저장소, 이뮤터블 저장소라고 하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관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는 삭제가 되거나 변경이 되지 않는 그런 백업 저장소를 구성하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컴볼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케일아웃 방식의 어플라이언스, 하이퍼스케일 X나 메탈릭 사스의 저장소에서 이런 불변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안전하게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에어갭 전략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과 차단된 그런 저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자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물로 고립되어져 있는 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제로 이제 백업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전달이 될 때는 암호화된 터널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여기 안에 저장될 때는 불변 저장소, 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백업 데이터가 전송될 시점에만 백업 프로세스가 기동이 되어서 백업 데이터를 받아주다가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백업 프로세스를 중단을 시켜서 아예 외부에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만든 이런 형태의 에어갭 전략을 구성하는 것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IT의 인프라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백업 솔루션도 변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백업 솔루션 측면에서 데이터 보호 전략에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잡성을 제거하면서 데이터를 잘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집니다. 저희 컴볼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온프라미스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 컨테이너 환경들을 잘 하나의 솔루션으로 단일 플랫폼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